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엊그제 중국 지린성에서 연수 중이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탄 버스 다리에서 추락하는 대형 참사가 있었는데 지역의 공무원도 부상을 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오후 3시 반쯤에 발생했는데요. 그날 이 중국으로 연수를 갔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백두산 탐방을 한 뒤에 지린성 지반시로 이동하던 중에 6대의 버스 중에서 5번째 버스가 다리를 건너다가 추락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육생 9명하고 여행사 직원 1명, 여기에 중국인 운전사 1명에서 모두 11명이 사망을 했고요. 현지 가이드를 포함해서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는데, 이 연수는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인 이 중견 리더 과정, 그러니까 사무관급 교육인데요. 148명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탐방을 떠났습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에서 4명, 그리고 충남에서 9명이 참여를 했는데, 사고 버스에는 이 대전 1명, 세종 1명, 충북 1명, 이 지역에서는 3명이 타고 있어서 3명이 좀 다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 도심 주요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는 오늘의 교통사고 통계, 그 안내판의 내용이 엉터리 통계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사고 통계 안내판은요, 우선 크게는 4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구 궁동 충남대 앞에 한밭대로 중앙분리대에 지금 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동 홈플러스 앞에도 교통통계판이 하나 있고, 광고판 하나 있고, 대덕구 농산물시장 앞에 중앙분리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역 앞에서 4곳이 운영되는데, 이 4곳의 통계판을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중도일보사가 이 4군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궁동 충남대 앞의 경우는 교통사고 사망자,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2명으로 나왔고요. 문화동 앞에는 홈플러스 앞에는 2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농산물 시장 앞에는 아예 없는 거로 나오고, 또 대전역 앞에는 12명. 이렇게 지금 일치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대전경찰청을 통해서 이 중도일보가 확인을 했더니만 올해 6월 말까지 대전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46명이에요. 부상자가 4,2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틀리느냐? 교통사고 통계 광고판은 이 사설 광고 대행업체가 운영을 하는데요. 교통사고 정확한 통계를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숫자를 임의로 입력해서 결국 이렇게 엉터리가 지금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은 예전에도 거의 비슷하게 한번 다뤘던 소식인데, 시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다시 이게 거론이 되는 건데, 속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경찰청이나 해당 구청에서 자료를 잘못 올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광고 대행 업체에서 이 통계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엉터리 통계를 알리는 것은 알리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네, 저도 지금 이거를 보면서 늘 지나갈 때 오늘 이런가 보다, 올해는 이런가 보다라고 믿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설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업체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대전에만 이 엉터리를 이렇게 이용하게 있는 것은 결국은 경찰청에서 통계 자료를 안 줘서 그렇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니까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해당 이 교통 광고판이 5개 광고물 법에 허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 불법 구조물로 보고 통계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팽팽히 의견이 맞서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 시민들만 혼동을 생기고 있으니까는 뭔가 결정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그럼 반대로 경찰청에서 이 사설 광고 대행 업체에 자료를 제공하면 불법 시설물 설치한 업주에게 제공을 하는 게 되잖아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줄 수가 없는데, 이 사설 통계업, 그러니까 광고 업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자기네들은 법적인 절차로서 설치된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아무튼 경찰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좀 뭐 법적인 적용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총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끼어들기를 하는데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고 보복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지역에서도 입건이 됐네요. 네, 사실 이런 뉴스가 지금 몇 차례 나가서 이제는 이렇게 보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이 화를 참 못 참는 것 같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 끼어들기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이 신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 심 씨 같은 경우는 지난달 15일 날 중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해서 손가락 욕설을 한다든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뭐 급차선을 변경하든지 해서 한 800m 정도를 가량 가면서 1분 25초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로를 방해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시 버스에는 승객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예술가의 집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이 대전 예술가의 집, 이게 이름을 바꾸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이 대전 예술가의 집은 아시다시피 지금 서대전 얘들 대전 시민회관 자리에 지금 들어선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인데 이름이 지금 예술가의 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입주한 지 한 3개월, 4개월 돼가고 여기에는 지금 대전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지역의 16개 문화예술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당초에는 이게 시민 모두가 예술인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대전 예술가의 집으로 명칭을 정했는데 입주단체 또는 예술가 특정인을 위한 시설 이런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지금 변경을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행정력 낭비라는 또 비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바로 이제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사실 처음에 명칭을 정할 때 뭔가 좀 구체적이고 어떤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대로 정해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와서 이렇게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우선 쉽게는 시민들이 혼란스러워서 계속 어디 위치, 랜드마크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변경하게 되면 도로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교체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도 소요되고 또 하나는 이걸 다시 바꾸려다 보니까 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설문조사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까는 또 이 단체들 간의 갈등을 또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래서 사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게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 시간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 설동호 대전시 교육청 교육감이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정상회의 APCS라고 하네요.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늘 호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오늘부터 출발해서 언제죠? 8일날 오신나요? 5박 7일로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앞서서 오늘 대전역에서는 오전 7시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정 설명회를 가졌는데 우리 대전 시민방송에서 생중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기억에 번뜩 남아있는 게 대전 이 시립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들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요. 이장우 의원이 시립병원 설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벌써 시작한 지 임기가 절반이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권 시장이 즉각 자신 아직 임기가 3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 예결위원장의 대전시 예결위원장의 박병철 의원이 이번에 맡게 됐네요. 그리고 배재대 최경화 교수가 세월호 관련한 추모곡을 작곡했는데 이걸 초연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윤석연 신체장애인 복지회장이
최근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부조금 중에 일부를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탁하는 후원금을 전달한다는 뉴스도 오늘 아침 올라와 있습니다. 사우디 왕자인 이 빈 탈랄 왕자가요 36조 원을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어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하는 내용 중에 빌 게이츠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긍정의 바이러스, 기부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본사를 지금 제주도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는 이 다음 카카오 제주 실험 끝 판교 사옥으로 인력 이동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제주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올해 말까지만 주어지고 내년부터는 안 주어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 지방에 있는다는 게 어려운가 봅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